오늘도 순이한 미스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할까? 주위에 다른 미용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주변 인구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부터 상호 입지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자연 조건은 동일하고 교통수단과 접근성이 동일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소비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소비 성향과 구매력은 모두 동일하며 소비자는 경제인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진전합니다. 여기 중심지가 있습니다.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배후지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입니다. 그럼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된 최대한의 범위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운송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송비가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이 지점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 이윤을 얻는 경계까지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거리가 커야 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중심지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여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심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가장 안정된 구조인 정육각형 형태의 배후지가 완성됩니다. 크리스탈러는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는 다른 크기의 최소 요구치와 도달 범위를 가진다라고 중심지 이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차 중심지입니다. 각 정육각형들은 저차 중심지입니다. 소도시, 동사무소, 초등학교 등을 얘기합니다. 중심지의 수가 많고 점포의 밀도가 높고 저차 중심지까지 거리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차 중심지라고 합니다. 대도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의미합니다. 이 고차 중심지는 차수가 낮은 작은 저차 중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범위가 넓고 중심지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크기 때문에 점포의 밀도도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차 중심지 안에 차수가 낮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포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는 포스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넬슨의 소비 입지 이론. 넬슨의 소비 입지 이론은 점포의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하는지 점포 입주의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넬슨은 그중 8가지 원칙 중 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립성이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점포가 인접해 있으면 매출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많이 이동 안하고 이동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고객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 쇼핑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립성 외에 점포 입지의 조건으로 넬슨은 다음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가능성, 상권의 잠재력, 고객의 중간유인, 점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집중 흡입력, 경합성의 최소화, 용지의 경제성 등입니다. 고정적 점포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재, 위치, 장소에 따른 점포의 유형입니다.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등이 있습니다. 집심성 점포의 집은 모을집, 그 다음 가운데 심입니다. 마음심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심이라는 뜻도 내포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모이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중심에 모이는 점포는 백화점, 고급 음식점,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도심이나 배후지의 중심지에 입지하고 저하의 도달 거리가 큽니다. 집재성 점포, 모을 집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즉 모여있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즉 모여있는 점포란 가구점, 공구상가, 전자상가, 금융회사 등입니다. 즉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합니다. 산재성 점포는 무엇일까요? 산, 흩을 산,
있을제, 즉 흩어져 있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잡화점, 세탁소, 이발소처럼 분산 입지에 유리한 점포를 얘기하며 이러한 점포들은 저의 도달 범위가 작습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 국부적이라는 의미는 전체 중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을 국부적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외곽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동종업소끼리 국부적으로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농기구점, 석재상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구매 습관에 따른 점포 유형은 어떨까요? 전문 품점, 그리고 선매 품점, 편의 품점이 있습니다. 전문 품점은 이 전문품이라는 얘기는 오로지 전 무문자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표나 제품의 특징이 뚜렷하여 구매자가 상표 또는 점포의 신용과 명성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구매의 노력 비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문품을 사기 위해서 멀리서도 기꺼이 오는 노력과 비싸더라도 사는 이런 제품을 전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심성 점포가 대부분이고 그 후보로 보석점 등이 있습니다. 선매품은 가릴선 삶입니다. 즉 선매품이란 가려서 사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가격, 품질 등의 일정한 선택 기준을 비교 검토해야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매품점은 집재성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제품, 의류, 공구, 가구 등을 얘기합니다. 편의품점, 편의품이란 편할 편, 마땅의 편하게 쓰는 물건입니다. 즉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산재성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